행복하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예요. 진짜 제가 이 AI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영상도 많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미지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뭐 작품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되게 자문이 많이 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그냥 혼자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요 AI를 가지고 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연락을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10중 8구가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웹툰이랑 무빙툰을 만들고 싶은데 픽사나 지브리 스타일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분명히 픽사 넣으면은 픽사 스타일 나와요. 지브리 넣으면은 지브리 스타일 나와요. 미야자키 하야오 넣으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배경이 나옵니다. 근데 엄연히 말하면은 그거는 저작권을 그냥 통째로 갖고 온 프롬프트거든요. 아까 제가 코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코어라는 거는 아까 러브 코어라고 하면은 뭐 핑크라던가 뭔가 파스텔이라던가 되게 러블리한다던가 뭐 그런 모든 요소들을 이 코어, 러브 코어라는 여기에다가 다 담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핵심 프롬프트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아티스트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회사 이름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코어처럼 픽사 스타일은 이렇게 뭐 좀 2등신, 3등신 귀여운 거, 눈 크고 좀 3D 애니메이션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다 넣어진 거예요. 사실 이 프롬프트는 없어져야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습 용도로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런 이미지도 나오네. 재밌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업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를 생각을 하시면은 좀 해답이 나와요. 분명히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많이 보고 작품을 모작도 해보고 내 그림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나도 연습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머리에 있는 구상들이 나왔을 때는 그건 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비슷한 스타일들의 웹툰들이 있잖아요. 그 웹툰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 하나의 작화가가 아니다. 이건 회사 거다. 회사 거니까 회사의 매뉴얼대로 있어야지 돼요. 이 웹툰 스튜디오가 많이 생기면서 좀 애니메이션하고 많이 닮아져 가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서 굉장히 그 독특한 터치라든가 펜이라던가 이런 거를 쓰면은 다른 작가님이 이걸 바톤을 물려받았었을 때 그림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웹툰이 그냥 이렇게 그렸을 때, 그리고 요즘에는 좀 뾰족한 턱이 많고, 그리고 딱 그 나 혼자만 레벨업 그런 스타일의 그 컬러와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해야지 내가 그 연재를 할 수가 있는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내가 배워서 내가 하는 거는 어쨌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트레이싱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전 트레이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지 되면요, 이미 학습이 된 대상체의 프롬프트 적용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고유한 아티스트나 캐릭터 프롬프트는 저작권 도용의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거의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원하는 스타일의 프롬프트나 레퍼런스가 어떤 건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단어로 구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캐릭터 스타일을 참고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면 디자인 핵심 요소, 실루엣이라던가 컬러라든가 그림의 그 비율, 뭐 단순한 뭐 어떤 것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좀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좀 잘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그냥 손으로만 베끼는 걸로 그리는 사람들은 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아크릴을 찍어보고 수채화를 찍어보고 먹을 찍어보고 펜하고 잉크 찍어보고 다양한 그러한 그 소재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 봤었을 때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림 스타일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동화적인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펜, 그리고 수채화 느낌의 그런 컬러감, 그런 것들이 우선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색감과 하늘, 그리고 배경이 좀 우선시 되는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그 신카이 마코토의 그 배경에 쓰이는 그러한 그 재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게 프롬프트로 들어가면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 고흐라든가 피카소라든가 그 사람들이 무슨 붓을 썼고 어떤 식으로 터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다가 적용이 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나의 언어로 만든 그림이라서 누구도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좋아진 게 내 그림을 넣어서 이걸 변형을 시키는 것도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 그림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는 진짜 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 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프롬프트를 아이유, K-팝 걸이라는 걸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근데 아이유, K-팝 걸만 넣었는데 그냥 뭔가 있어요. 아이유가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레퍼런스를 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비슷해졌네요. 그쵸? 더 비슷해졌어요. 그러면은 그럼 나도 아이유처럼 해서 제 그 사진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저의 이목구비가 얘하고 다르니까. 이목구비가 다른데 얘를 가지고서 만들어 라고 하면 안 되죠. 다만 그래도 잘 나온 이유는 저 K-팝 걸이라는 거예요. 얘가 K-팝을 인식을 하는 거는 그 한국형 중에서 되게 미남만 나오는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K-팝을 넣잖아요. 그냥 길거리 캐스팅이 되게 쉽게 된다. 그러니까 그 뭔가 홍대 거리를 가서 데리고 온다 하고 저기 어디 경동시장 막 그런 데 가고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가깝게, 좀 빠르게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 미리 학습이 된 것 같은 대상체의 프롬프트는 좀 조심해서 적용을 하셔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렵잖아요. 그럼 캐릭터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안 그려본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면 내가 캐릭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눈, 코, 입을 찍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캐릭터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알아야지 되는데 문제점을 몰라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가 뭔지 모르니까. 저는 저에 대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를 많이 쓰는데 자, 저를 이제 그 캐릭터 시트를 한번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이게 만화라든가 웹툰, 뭐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캐릭터를 설정을 할 때 넣는 구성들이에요. 지금 학생들한테 제가 넣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인데 성격, 학력, 목표 이런 것들은 사실 챗GPT한테 스토리 만들 때는 되게 필요한 거. 그림이 아니라. 앞에 하면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앞에 바로 전에 하면 한 번만 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좀 그 비주얼적인 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뒤에 부분은 이거는 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냥 다
어쨌든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얘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캐릭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특성을 작가가 알고 있어야지 이걸 연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좀 유의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자꾸만 캐릭터를 굴리려고 그러면은 주인공이든 빌런이든 얘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악이나 선은 네 머릿속에서 나온 거 그게 다야. 근데 악당의 머릿속에 있는 선함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런이 됐겠죠. 타노스를 볼게요. 타노스가 뭐 지구에 있는 인간 반을 날려요. 근데 그게 악일까요? 악이지. 그냥 그 어벤져스 안에서는 악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타노스가 생각하기에 지구가 힘든 이유는 니네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가 힘든 거야. 그래서 너희들 반이 없어져야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을 날리는데 진짜 저는 타노스는 정말 그냥 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얘가 선한 아이든 악한 아이든 구별 없이 반을 날려요. 그래서 어벤져스에서도 그 팀도 막 반 날라갔잖아요. 착한 앤데. 그러니까 타노스는 그거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인간이야. 지구 위에 있는 인간인데 반이 없어져야 돼. 그러고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빌런은 맞지만은 타노스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었다. 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런 설정들을 잘 해 놓으면 나중에 실패를 안 해요. 스토리에서. 그래서 챗GPT하고 스토리를 할 때도요. 이런 설정들을 제대로 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연재를 좀 길게 가더라도 실패를 안 할 수 있겠다. 인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도 길어지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중간중간 야, 너 이거 얘 아니야. 얘는 얘였어 하고서 이제 좀 그 설정을 다시 갖고 와서 자 기억해 얘야. 그러고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되게 좀 팁이라면 팁입니다. 왜냐면 가끔 가다가 얘 바본가 봐요. 그래요. 바본가 봐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 사람도 똑같거든요. 사람도 이제 하다 보면은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자기 실수는 뭐라고 안 하면서 얘가 실수하는 거는 바본가 봐요.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챗GPT를 가지고서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려면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되겠다 인 거죠. 여기 보시면요. 일단 저의 그 얼굴 묘사 둥근 얼굴형, 눈은 큰 편이고 쌍꺼풀 있고 코는 동그랗고 작은 입이고 헤어스타일은 검은 머리에다가 뱅 스타일 앞머리 그리고 이제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지금 좀 더 길었지만 그리고 안경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의상도 평소에는 저렇게 헐렁한 티에다가 바지에다가 뭐 이렇게 오늘은 뭐 외출을 했으니까 좀 튀지 않는 세미 정장처럼 그냥 이렇게 입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캐릭터를 그릴 때 이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도 요거를 당연히 좀 지침을 주셔야지 이게 만들어진다 인 거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제가 MBTI도 넣었어요. MBTI 됩니다. 그 애니어그램 됩니다. 되더라고요. 다 돼요. 16개가. 그러니까 딱 그 MBTI를 넣으면요. 얘의 성격이 보이는 그런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저 MBTI 넣었고요. 저 챌린저가 제 애니어그램에서 나온 거거든요. 챌린저는 좀 이렇게 막 씩씩한 막 그런 막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챌린저를 넣었고요. 그래서 좀 씩씩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수호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얘 이러고 있어요. 수호자는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좀 그런 역할들에 따라서 거의 그런 그 성격들이 정말 잘
드러나는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오늘 여기 와주셔가지고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좀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저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미드전이라면 스타일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가 이 다음에 가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P코드라든가 요즘에 CREF, SREF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제 여기에서 스타일이 가미된 나만의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캐릭터를 만들 땐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돼요. 미야자키 하요 하지 마시고 픽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작품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굳이 만들었어요.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는 스터디는 끝났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미 AI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만드는 연습들은 많이 했고 이제는 안 되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제 상업적인 걸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건 딱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스타일 아니래요. 다시 만드세요. 그러면 아우 이거 또 다시 해야지 되는 거죠. 아무리 AI가 편리해지고 더 빨라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해. 똑같은 걸 어떻게 다시 다른 배우를 데리고 와서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드라마 다 찍고 났는데 그 배우 이슈가 나가지고 얘를 교체해야지 돼.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설정을 할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놓고서 연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만든 PPT가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Q&A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얘기 잘 들으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뭐 다 아시고 뭐 지금 네. 뭐 궁금한 것도 혹시 있으세요? 아까 그거 보여드릴까요? MBTI? 네.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초성책 표지 하셨잖아요. 네? 초성책 이제 표지 이제 그림 작업을 하셨었잖아요. 그 표지. 네. 근데 그걸 할 때 그냥 그 대충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는 이미지를 받으신 거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 챗GPT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거라면은 제 생각에는 챗GPT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작업 과정에 대한 궁금함이 네. 있어서 네네. 지금 제가 그 책 표지를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출판사에서 책을 그냥 저한테 다 주세요. 원고를. 그러니까 원고를 다 읽어요. 그 원고를 읽어보고 저 사르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인가 8개의 옴니버스 스릴러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씩 하면서 저 사실 에피소드마다 그림을 다 만들었어요. 에피소드마다 그림을 다 만들었고 첫 번째는 이제 수위 때문에 잘렸는데 왜냐면 초등학생이 살인을 하는 내용이라서 그 아이스크림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일단 단서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성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쁜 여성의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에다 녹였죠. 이미지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었는데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그 이미지상 제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아이스크림이 잔뜩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녹아져 내리는 것이 좀 그 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렇게 했었고 요 사르의 형태의 표지에 나온 거는 저게 사실은 토마토 주스예요. 토마토 주스인데 이거를 마시고 죽어야 해요. 여기 뭐 반전이 있지만
근데 저 토마토 주스를 떠올리고서 저는 얘를 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미드저니에다가 이제 컵 안에다가 좀 피 같은 그 주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바닥에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바닥에 깨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깨지면은 너무 컵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박아버린 건데 이때 미드저니는 피가 안 됐어요. PG-13. 그래서 좀 자극적인 그 이미지가 안 나오던 때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케찹. 네, 전 피가 나올 것 같은 이미지는 케찹을 다 뿌렸어요. 그리고 얘는 토마토 주스, 뭐 피케찹,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뭐 어떤 거는 조금 끈적끈적한 좀 그런 스릴러물, 공포물을 표현을 하고 싶으면 전 딸기잼을 부었습니다. 딸기잼. 예, 그 끈적끈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텍스처를 머릿속에다가 좀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가 안 되면은 그 대체 단어는 뭐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사례 형태는 그렇게 나왔었고, 아까 진흙탕 출퇴근은 저기 출판사 대표님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진흙탕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짜집게 했었던 거 다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 책을 사시면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표님. 저 잘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상한 델리고 마을에서 온 초대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지를 좀 수채화 느낌의 마을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채화를 넣었어요. 수채화를 넣었고 좀 안개가 그러니까 안개를 스머지로 할까? 스모크로 할까? 막 그런 것들 단어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좀 바꿨고요. 그리고 요즘에 소설책들이 그러잖아요. 뭐 어디에서 온 무슨 편의점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마을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그 구도를 생각을 하면서 좀 작업을 했었던 그런 거입니다. 전체 같은 경우에는 3명의 그 여성 비니를 쓴 캐릭터들이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해서 저렇게 작업을 했지만은 결국은 쟤네들이 됐다인 거 정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요거 보여드릴게요. 눈, 코, 입하고 액세서리하고 인상하고 컬러가 캐릭터를 만드실 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래서 여기에 나온 얘도 사실은 미드저니로 만든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들어줘. 그러면은 너무 쉽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눈, 코, 입을 저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모델을 일단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떠세요? 눈이 크죠? 그리고 코, 입, 스마일이죠. 그리고 인상은 굉장히 포근하고 러블리하잖아요. 그리고 액세서리는 귀걸이를 했고 옆에 핀을 꽂았어요. 그리고 컬러는 핑크죠. 그래서 얘를 그냥 미드저니에 넣고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그냥 안 넘어가지? 이렇게. 빅 아이스, 샤프 노이즈, 스마일, 그리고 롱 블랙 뱅 헤어, 케이팝 들어가고요. 헤어핀 온 보스 사이드, 핑크 스웨터, 그리고 인상은 해피. 그랬더니 얘하고 비슷한 일까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몽타주로 묘사를 하면서 내 캐릭터를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궁금하다고 했던 캐릭터 요소. 요게 성격하고 성향, 외형, 의상, 직업 같은 것들을 넣었거든요. 지금 제가 MBTI고요. 저게 애니어그램이고요. 아까 봤었던 그 캐릭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의상을 저 그 학생복, 검정과 옐로우를 섞은 학생복이라고 했고, 그리고 직업을 프로그래머하고 뭐 그런 것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포토그래퍼도 넣어줘라고 해서 이제 생성을 했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얘예요.
노랑과 깜장 그래도 뭐 다 들더라고요. 진짜 말 잘 듣는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캐릭터 레퍼런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작업이나 동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얘가 MBTI. 그래서 그 전략가, 사색가, 통솔자, 변론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외교형. 그러니까 이게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성격만 바꿔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략가처럼 나오는 거예요. 사회운동가 같잖아요. 그쵸? 재개발나랑 활동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또 이거는 관리자형. 딱 봐도 관리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같은 프롬프트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프롬프트에다가 성격만 다르게 만들어준 그런 걸 드리는 거고요. 얘는 탐험가. 호기심 많은 예술가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업가인데 모험을 즐긴대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만능체주꾼. 뭐 이렇게 해서 같은 프롬프트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다 되더라. 성격 되더라. 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어그램. 1번에서 9번까지, 그러니까 뭐 좀 활동가에서부터 이제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애니어그램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심리 같은 것들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은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미드저니 안에서 일본풍의 만화 스타일을 그냥 잘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니지저니예요. 그래서 니지저니 저는 대부분 작업은 니지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을 안 만들거든요. 현실풍의 그거였는데.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니지저니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샘플을 보여주려고 만든 거라서. 자기를 위한.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강의를 막 만들었을 때 그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강의를 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저도 책 만들 때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함이 김종일. 안녕하세요. 제가 깜빡했어요. 네, 맞아요. 그 강의를 할 때 정말 종이 비행기 하나인데 이거를 구글에다 갖고 왔더니 이거 어디다가 허락 받으셨어요? 구글에서 그냥 파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가 뭐 해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접어야 되나? 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미드저니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걸로 만들어야겠다. 종이 비행기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강의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 레퍼런스라든가 뭐 어디에서 굳이 내가 이거 상업적인 것도 아닌데 허락을 받아야지 된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이제 그냥 저작권을 내가 굳이 찾아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악같이. 아까 제가 음악 설명도 했었었는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에 넣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을 쓰기에는 돈도 없고 굳이 그런 것까지 내가 돈을 써야지 된 그런 나의 그냥 졸업작품인데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무료를 갖고 와도 저는 블락당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런 거야말로 저작권이 좀 프리한 그냥 AI로 하면은 절대 걸릴 일이 없는 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좀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네. 그 프롬프트에 뭐 지불이나 작가명 같은 걸 넣으면 나중에 저작권 이슈에 어쨌든 생성한 사람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걸 사실 가능하게 만든 회사가 이미 있잖아요. 미드저니도 그걸 가능하게 했고 이 회사들은 괜찮을까요? 이게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당시에는 이미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레퍼런스든 다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근데 그 챗GPT에서 음성 서비스가 나오는 거 이슈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우리가 써도 되겠냐라고 해서 챗GPT가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다가 내 목소리 갖고 누가 뭘 하는 거 너무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챗GPT에서 그동안에 나왔었던 스칼렛 요한슨의 그 모든 음성을 분석을 해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걸 다 조절을 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스칼렛 요한슨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야, 너야. 그래서 딱 봤더니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되죠. 근데 사실은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아니라 얘를 비슷하게 그 음파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학습을 해서 만든 거이지만 결국 타겟팅이 스칼렛 요한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내려야지 된다라고 해서 아마 서비스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미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오픈이 돼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요소를 갖고 있는 디즈니라든가 그게 블락이 되잖아요. 제가 아까 그 코어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렸죠. 러브 코어 하면은 러블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어쨌든 다른 프롬프트가 안 들어가도 러블리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브리도 마찬가지로 다 가지고 와서 지브리만 넣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얘 블락하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아직까지는 소송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AI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학습하는 단계에서 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뭔가 계속 만들잖아요. 자기 회사 홍보도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놓고 있다. 하지만 이제 상업적으로 뭔가 계속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당연히 블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두고 보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는 요 프롬프트를 내 그 스타일에 맞게끔 좀 구성을 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프롬프트를 구성을 잘 하려면은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공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프롬프트를 잘 구성하기 위한 공부 방법을 프롬프트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저의 책에 있고요. 그리고 그 책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챗GPT든 미드저니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의 그 전공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더 많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순정만화풍의 그러한 묘사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저가 그 방학 동안에 작가님들하고 웹툰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의학 쪽을 해가지고 그쪽에 맞는 프롬프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어떤 분은 스릴러물이니까 그냥 스릴러에 맞는 그러한 동작이나 아니면은 뭐 분위기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프롬프트들이 다 다르고, 다만 제가 쓰는 요 단어들과 요 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은 내가 그동안 학습을 해왔던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전공 분야에 대한 텍스트적인 그런 인문학을 더 많이 공부해야지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면은 못 시켜요. 말이 돼야지 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한 거를 가지고서 네가 알아서 해봐. 내 생각 알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책 많이 보고 단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그렇게 파고 들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되게 가벼운 그림들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시장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문 분야라던가 좀 디테일하게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의 분야가 되겠죠? 저는 이게 또 확연하게 나뉘는 때가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AI를 이제 좀 요즘에 많이 강연도 하시고 책도 많이 내시는 이제 뭐 뇌과학자나 아니면 AI 전문가분들께 얘기를 하고 이 2030년대 정도 되면은 정말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확연하게 양극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공포스러운 마케팅의 일종이겠죠. 우리가 그 맨 처음 AI가 들어섰을 때도 AI를 모르면은 너네는 전부 망해요. 정말 공포로 이렇게 세계적인 마케팅을 해왔던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요? 2030년이다라고 하면 5년 후잖아요. 5년 후면은 저는 일단은 전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걱정이 되는 아이들은 지금 20대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요 세대가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건 잘하는데 내가 뭔가를 스스로 짜가지고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세대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니네들 앞으로 문서를 못 써가지고서 제가 잘 못해요라는 이 얘기는 이제는 안 먹혀. 그랬지? 왜냐면 이 문서는요, 너무 잘 정리를 해주거든요, 챗GPT가. 그래서, 뭔가가 이제 딱 질문이 왔어. 이거를 가지고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해요. 그리고 이게 나온 걸 보면은 그냥 그럴듯해. 나보다 나아. 멋있어. 그리고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뭔가를 갖고 오잖아요.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정은 뭔데? 너의 목표는 뭔데?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얘의 말투는? 얘의 그럼 설정은 넌 어떻게 했어? 그래서 시놉시스가 어떻게 나왔는데? 다 보여요. 근데 그냥 챗GPT로 나온 걸 뚝 보면은 잘했거든요. 문장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발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전문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바를 누구보다 더 많이 내가 알아야지 되고 그걸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챗GPT를 쓰면서라도 이제 내 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말을 시켜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나 이제 여기 우리 동네 되게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데 너 알지? 그냥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은 사실 챗GPT는 그냥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쭉 얘기할 거야. 하지만 이 동네에 대한 거를 모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 특성을 모르잖아요. 그럼 특성에 맞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긴 카페거리고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내가 뭔가 물어봐야지 되는 건데 그냥 동네가 깨끗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뭐 시골 동네든 아파트가 있는 동네든 시장이 있는 동네군 똑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든 문서든 그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것들은 나의 그 목적과 그리고 딱 내가 원하는 그 타겟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먼저 알아야지 더 쉽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길었죠?